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영화 인수분해, 오늘이 7회차고요. 네, 켄 로치라는 감독인데요. 켄 로치 감독은 전형적인 영국식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전형적인 좌파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메시지가 되게 선명한 것 같다, 혹은 좀 선동적인 것 같다 라고 읽으셨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전형적인 노동당 지지자이면서 이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로 또 황금종려상을 받은 적이 있는 대단한 감독이세요. 그래서 칸 영화제를 2번이나 휩쓸었던 사람이고, 영국 영화계에서는 그 상당한 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0년대부터 영화 감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커리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전형적인 서사의 참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사람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 사람은 마거릿 대처라는 사람이죠. 잘 아시겠지만 대처리즘으로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영국 보수당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민영화를 아주 좋아했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개혁적인 입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적이 켄 로치 감독이었을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래서 켄 로치 감독이 워낙 좀 좌파적인 색깔의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80년대 켄 로치 감독은 마거릿 대처에 의해서 검열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거릿 대처가 2013년에 죽었을 때, 그때 켄 로치 감독은 이런 말을 하셨죠. 네,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도 민영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복수에 가까운 말을 했던 사람이 켄 로치 감독입니다.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런던 올림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림픽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어떤 경기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개막식과 폐막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런던 올림픽은 되게 잘 만든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막과 폐막의 측면에서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다 알지? 이런 느낌? 개막식 때 폴 맥카트니가 나와서 헤이 주드를 불렀는데, 그리고 폐막식 때는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나와서 이제 We Will Rock You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도 We Are The World였죠.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이 개막식에서 런던 올림픽은 3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형성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산업혁명이죠. 자기들이 영국이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산업혁명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냐면 자기들이 만든 현재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입니다. 네, WWW 월드 와이드 웹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넷 시대도 자기들이 만들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랑했던 게 제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약간 좀 기괴해요. 이 침대들을 쫙 있고 애기들이 다 일어납니다.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춤추고, 그 다음에 의사랑 간호사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NHS라고 되어 있죠. National Health Service.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올림픽 때 자기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로 복지 정책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형성화했고요. 저는 이런 나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영국이 복지라는 측면에서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 영화는 전형적인 키친싱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키친싱크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영국식 리얼리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노동자와 주방을 굉장히 내밀한 관계로 파악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리얼리즘 작품들을 보면 항상 주방에 대한 묘사가 빠지질 않아요. 영국인들이 볼 때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행위, 이 먹는 행위가 노동자들에게 신성한 행위라고 이해하는 모양이에요. 자, 댄의 모습입니다. 댄은 어떤 사람이죠? 댄은 노동자입니다. 평생을 목수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심장병에 걸려서 더는 일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일할 수 없게 되면 그냥 노느냐를 보면 놀지 않아요. 자신의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영화에서 그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여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훌륭한 노동자이자 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는 친절한 이웃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차이나와의 관계가 대표적인데요. 이 친구한테 처음에는 굉장히 꼬장꼬장한 막 소리 지르지만 옆에 차이나가 그렇게 싫어하질 않아요. 오히려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아저씨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친절한 이웃으로 계속해서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KT의 등장이죠. KT의 가족들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의 역할을 해주고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유사 가족의 탄생, 이 리얼리즘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흐름이에요. KT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가 가지고 있는 그 막막함, KT는 젊고 일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젊은 여성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거죠. 사실 문명인으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도, 조금 더 참아도 되는 건데 인간의 어떤 동물적 본성이 이성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 본성을 드러내고 나서 KT가 우는 것도 자신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주변의 반응도 대단했었다고 해요. 영화 촬영인 줄 몰랐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영국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이렇게 굶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KT와 다니엘의 관계를 보시면서 그런 거는 못 느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걱정을 했어요. 처음 영화를 볼 때는 다니엘이 KT를 성적으로 착취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KT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어쩌면 그런 보상을 바라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니엘의 고결한 정신을 제가 모욕하는 상상이었죠. 다니엘이 베푼 것은 그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고결함은 의도된 겁니다. 왜 의도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 불행을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물으려면 다니엘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좀 훌륭한 사람으로 본 거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돌아다니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켄 로치 감독의 의도는 바로 이 아이러니였던 것 같아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를 비난하잖아요. 앉아서 보조금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냐, 그게 국어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물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동안 자기는 세금을 냈고 제도는 있고 나는 제도의 대상이면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전형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악당이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어떤 제도와 절차가 비인간적이다라는 걸 말하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과장됐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본 공무원들 중에는 친절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본질과 다른 얘기죠. 친절한 공무원,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절차의 비인간성,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베푸는 어떤 친절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무가치한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게 바로 절차의 비인간성인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 지적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 블레이크가 이거 그래비티라고 해야겠죠. 예술적인 활동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자존심이 없으면, 자존심을 잃으면 사람은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그 사람을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절차가. 다니엘 블레이크는 죽습니다. 여기 죽을 때는 여러분 글쎄요.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죽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냥 화장실 갈 때부터. 그죠?
화장실 갈 때부터 아 제발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좀 그러진 마 이런 느낌인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다니엘 블레이크의 죽음으로써 뭔가 이 메시지를 끝내려고 했던 거죠. 이제 이걸 보고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 블레이크를 누가 죽인 거냐. 근데 분명한 건 이런 거죠. 다니엘 블레이크가 죽은 이유는 아마 그래비티 예술 활동을 하고 경찰에게서 훈방 조치를 당하죠. 다니엘 블레이크의 표정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경찰들이 했던 말은 아마 진짜였을 거예요. 한 번 더 하면은 그때는 훈방 조치는 없을 거다. 왜냐면 또 절차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계속 혼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건강이 많이 악화됐겠죠. 근데 그 악화된 다니엘 블레이크를 구하러 온 것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줬던 KT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연대 의식, 그런 게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리얼리즘은 사회의 단면을 그냥 보여주고 폭로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되거든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영화라든지 예술에서는 대안을 제시할 때 그 대안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줘야 됩니다. 켄 로치 감독은 여기에서 인간다움이라는 가치를 보여준 거죠. 그 어린 소녀의 이제는 나도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가 다니엘 블레이크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느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영화는 분명하게 이 사람의 죽음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영화의 첫 부분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사받는 거거든요. 질병수당 심사받을 때 결국 이 영화의 가장 큰 악은 질병수당을 잘라버린 그 담당자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뭐 15점이면 받을 수 있는데 13점 줘가지고 질병수당 못 받아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영화에서 그 담당자의 얼굴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냐면 그런 겁니다. 그때 잘라버린 그 심사관의 얼굴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 가져야 할 어떤 분노와 미움이 그 어떤 특정 대상에게 치우칠 수 있죠. 그래서 얼굴 없는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영화의 악은 제도 그 자체였거든요. 그 제도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상대하는 심사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켄 로치 감독의 뜻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마지막 팔지 않는 물건이 모빌이잖아요. 혹시 이 영화에서 모빌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 네, 모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을 향한 어떤 따뜻한 사랑과 정의 상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이 차가운 절차에 대한 비판이라면 옹호하고 있는 것은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따뜻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질병수당을 거절당하는 게 그 심사관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불성실하고 좀 기분 나쁘게 해서 어떤 심사관의 의견이 들어가서 거절이 된 건지, 아니면 정당하게 심사를 했는데도 그게 거절을 당한 건지. 저도 사실 제일 고민하고 궁금해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사근사근한 사람이었다면 심사관이 좋은 점수를 줬을까? KT는 열심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멀리서 와서 늦었다, 길도 모르고,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었다,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봐주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사람일지어도 그거는 안 됐을 거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점수를 기계적으로 매겼으니까 결국 다니엘은 못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제도 하에서는.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고요. 이 영화가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있었다고 하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제가 하는 것 중에 같이 봐요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밥을 사드리는 그런 이벤트예요. 제가 그리고 조만간 책을 냅니다. 영화 리뷰 관련된 책을 내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 GV에 2, 3회 정도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른 판본으로 이제 사인을 준비를 해서 직접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GV에 오신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